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일단 조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한양으로 전도했죠? 정도전은 얘기합니다. 재상들이 정치를 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의 나라다라는 거죠.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경제문감 이런 것들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도 만드는데 고려국사 불시잡변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글이 불시잡변입니다. 자, 정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1차 왕장의 난. 자, 2차 왕장의 난 태종 이방원은 완전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육조직계제를 시행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태종이고요. 그리고 사관원을 독립시키는데 사병을 철폐합니다. 자, 신문고를 만들어요. 십회법인데 원칙 신분증 그리고 16세 남자 양반에서 노비까지 적용을 했고요. 두 가지 목적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보책이지요. 자, 이제 세종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종입니다. 자, 세종은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집현전을 설치했죠. 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 군사권은 왕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이 의정부 서사제의 내용이에요. 자, 유교 정치를 시행하는 세종입니다. 이제 유교적 민본 사상,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여론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인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풍년, 흉년의 기준을 두어서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자, 이제 4군 6진도 개척을 했고요.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했죠. 대단하다라는 거죠. 자, 추구기. 추구기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죠. 앙불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혼천이 하늘의 그 천체 관측하는 거, 농사직설. 그래서 우리나라 자주적 농법서, 그리고 의방유치, 의학서적, 의학 백과사전, 이거 향약 집성박, 약학 백과사전, 용비어천가, 삼강인실도, 총통, 등록, 요건 또 그 병법서예요. 그리고 칠정산, 내외편, 칠정산, 달력까지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세종 대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단종 때입니다. 단종. 왕권은 땅에 떨어져요. 자, 세조. 그래서 왕권 강화입니다. 다시 왕권 강화를 시키죠. 세조도 엄청 무서워요. 육조직계제를 다시 복귀해요. 그럼 뭐예요? 왕권 강화죠. 집현전이 폐지입니다. 경연도 폐지시킵니다. 병연은 뭐냐면 그 왕과 신하들의 토론의 장입니다.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 경연을 폐지시키죠. 왜? 말 많은 거 딱질색이야, 세조는. 그렇죠? 싹 다. 그리고 종친을 외권 다 등용합니다. 경국대전이 뭐죠? 조선의 대법전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대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 완성한 건 그의 손자 성종 때 완성하고 반포합니다. 자, 그리고 직전법을 시행하는데요. 불교를 엄청나게 진흥시키는 것이 세조입니다. 그래서 월인석부, 강경도감, 그리고 원각사지 10층석탑, 요거는 세조 때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종 때인데 경국대전은 일단 할아버지가 했던 걸 완성을 해요. 그래서 시작은 세조, 완성 반포 얘기 나오면 성종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만들고요. 홍문관 안에서 뭐 하니까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경연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관수관급제에서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 이게 뭔데요? 그냥 외우세요. 편찬섭, 동국묘지, 승남, 동북동강, 악학개봉, 국조, 오래, 의 이런 것들을 편찬을 하는 그 성종이고요. 홍문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료에 옥당, 옥서, 영각, 땅이란 단어가 나오면 홍문관이에요. 그 다음에 경연을 주관한다라는 얘기를 같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홍문관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통치체제 정비예요. 중앙.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왕 밑에 의정부가 있어요. 국정총괄기구고, 요게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재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보는 기구고, 그리고 육조가 있죠. 그래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호예병 형공이 이제 고려시대 때 육부하고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여기에서 이제 국정 총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왕 밑에 승정원이 있습니다. 이 승정원은 비서기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명을 출납했고, 의군부가 있습니다. 사헌부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감찰기구, 사관원은 간쟁을 하는 기구,
홍문관은 정책 자문 역할을 했었던 전책에 반영되었던 곳이죠. 그래서 경연도 주관을 했었던 이 세 개의 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삼사라고 부릅니다. 자, 춘추관은 역사 편찬 및 보관하는 곳, 성균관은 국립대학교고요. 한성부는 수도 한성, 즉 서울의 행정 및 재판, 치안까지 담당했던 곳이 한성부였다라는 거. 지방체제를 한번 볼게요. 팔도 아래 부목군현이 있고요. 그 아래 면리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330여 개의 군현이 있었는데 뭐 됐고요. 뭐 숫자 외울 거냐 그런 거 없고요. 자, 팔도, 부목군현, 면리통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특징,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팔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는데 수령은 부목군현에 파견되는 지방관입니다. 자, 유양소인데 향촌들의 자치기구입니다. 향약을 제정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것이 유양소입니다. 군사제도를 한번 봅시다라는 거예요. 정군과 보인, 이게 보법이라고 했죠. 세조가 만들었습니다. 중앙군은 5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 시험이에요. 원칙은 문과가 있고요. 무과가 있습니다. 잡과가 있습니다. 기술관. 자, 예외가 있는데 문과에는 예외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거? 탐관오리의 아들, 그리고 재간 여성의 자손 서얼 에게는 응시가 제외됩니다. 특별채용제도도 있었어요. 취재, 그래서 하급관리를 뽑는 시험인데 그냥 구술시험이에요. 자, 음서제도는 뭡니까? 이품 이상의 고관의 자식들이 그 무시험으로 등용되는 건데, 자, 인사제도가 있는데 상피제가 있습니다. 서로 상피할 피자지요. 그 지역의 출신자로 지방관을 임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경제인데 왕이 이제 관리를 막 임명할 때 이 양사의 동의를 얻게 했습니다. 이 사화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사화는요, 사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사건을 가지고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 그래서 사화라고 불러요. 첫 번째가 이제 무오사화인데 김종직의 조의제문 항우와 의제를 세조와 단종으로 비유해서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추에 수록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걸려서 사림들이 피해본 사건이고, 두 번째 사화가 벌어지는데 이 연산군이에요. 갑자사화입니다. 훈구파가 중종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광조가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겁니다. 현량과를 시행합니다. 현량과라는 관리 추천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훈구파가 당시에 좋아했던 불교, 도교 이런 행사 다 폐지시켜요.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시키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지방에는 소학교육도 강화를 시켰고 수미법, 경연도 강화시킵니다. 곤란한 게 이제 위훈삭제 추진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향약도 시행을 했고, 훈구파들이 중종이 다니는 길목에 이 나뭇잎에 부채다 꿀을 담아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써놓습니다. 뭐냐면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써놔요. 그러니까 조씨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종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 대부분을 다 제거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명종 때 한 번의 사화가 더 있는데요. 중종과 장경융씨 사이에서 인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인종이 왕에 즉위했을 때 척 세력들이 대윤, 유님일파고, 자, 중종의 후궁 문정융씨 사이에서 명종이 태어납니다. 자, 역시 명종이 왕위에 있었을 때 명종의 외척 세력, 이름하여 이제 작은 윤씨다. 그래서 소윤일파, 결과적으로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림 세력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을사사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를 따면 무갑기 을이라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붕당정치 할 겁니다. 붕당정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간단해요. 의회정치입니다. 의회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선조 즉위 이후에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합니다. 결국에는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부터 분당이 되면서 살인파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조 전랑직의 대립과 갈등이죠. 선조 때 이조 전랑직으로 인해서 분당이 시작됐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황은 동인, 이인은 서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인이 또 갈리게 되는데요. 정열이 모반 사건에 의해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들어갑니다. 임진왜란. 임진년에 1592년 당시는 선조 때예요. 자, 전개 봅시다. 전쟁이 터지는데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지요. 20만인데 원래는 16만이에요. 초기의 대응 부산진에서 정발, 첨사 정발이 이 모습을 처음으로 봐요. 자, 이 부산진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동래성인데 동래성도 바로 깨져요. 그래서 첨사 정발과 송산현이 끝까지 싸웠으나 여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충주 전투가 있었어요. 신립장군이 갔는데 여기도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주로 파천하는데요. 조선 수군 이순신의 활약을 좀 보자라는 거죠.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천 전투가 있고요. 이 사천 전투는 거북선을 처음 등장시킨 전투입니다. 당포의 전이 있고요.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이 한산도 대첩이죠. 그래서 하객진을 구사해서 20척이 안 되는 배 가지고 외적 100여 척을 격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산도 대첩.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의병 한번 볼게요. 특징 농민이죠. 그리고 양맞이에요. 그리고 승려. 조선 백성이라면 다 참여를 했던 것이 의병입니다. 자, 금산의 고경명, 곽재우, 홍위 장군이죠. 의령. 자, 김천일, 나주, 그리고 정문부, 길주, 정인홍, 합천, 조헌, 그리고 이제 스님들 휴정과 유정. 자, 역전인데요. 명나라가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전투가 평양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의 평양성 전투 탈환했고 기세를 모아서 쭉 치고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승리를 하죠. 자, 보자라는 거예요. 휴전협상 중에 군사정비를 하죠. 훈련도감. 당시 유성룡이 건의해서 포수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을 했고요. 자, 소고법. 이게 뭐냐면 양반에서 천민인 노비까지 다시 개편을 합니다. 자,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는데요. 이때 재침을 합니다. 그래서 1597년에 있어요. 그때가 정유년이거든.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보면 13척으로 330척 격파한 대승을 거뒀던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 보시면 신문제가 동요하고 공명책이 발급되는 자, 문화재, 경복궁, 불국사 사고 소실되고요. 비변사가 강화됩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집권을 하는데요. 광해군이 즉위를 했을 때 이 광해군을 필두로 해서 예전에 의병으로 활약을 했었던 의병장들 있죠? 광해군이 대거 등용합니다. 이 의병장들 대부분이 북인 출신이 많았어요. 북인 정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인들은 광해군과 같이 전후복구 사업에 굉장히 힘을 쏟아요. 허준을 시켜서 의학백과사전인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립 외교인데요. 여진족이 북방에서 후금을 건국해 명나라에 선전포고했죠.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고 그것을 거부하고 강홍립 장군을 시켜서 후금에 항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금과 친선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지요. 서인들이 반정을 주도해서 서인 정권을 성립하는 인조 반정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조 때 서인의 우세 속에 남인 세력을 연합합니다.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쳐낸 것이 북인이에요. 그래서 북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남인 세력과 공존하면서 붕단 정치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정묘호란이 터지는데요. 배경 한번 볼게요. 서인이 친명배금 정책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금을 자극해요.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조정은 잽싸게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자, 이립과 정봉수가 활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패배하고 후금이 얘기하는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형제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인 정권은 계속 친명 배금 이렇게 되니까 청건국한 다음에 이것들 안 되겠네? 우리하고 4대 관계를 맺자라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는데 이 남한산성에서 40일 동안 버팁니다. 자, 갈등이 생겨요. 이 조정에서요. 이제 안 된다. 화친을 주장하는 쪽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화친을 배척하는 쪽. 그래서 주전파, 전쟁을 주장하는 쪽. 자, 결과 청나라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지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신 관계를 체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현세조와 복림대군을 청나라에서 납치해 갑니다. 효종이 다음 왕이 됐을 때 북벌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란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이 심화되고 북벌론을 제기합니다. 북벌 준비했으나 잘 안 됩니다. 우리 효종 때 우리 강한 조선의 군대가 러시아를 정벌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배경 러시아가 성장하고 청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조선의 조총부대를 파견하는데요. 변급 신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선 정벌이에요. 누구 때? 효종 때요.
자, 이제 효종 때에서 현종 때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송 논쟁이 발생을 하는데 기해예송, 갑인예송이고 효종예상, 효종비예상 1차 때. 그래서 남인 서인 어디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됐다. 그렇죠? 그 갑인예송은요. 어머니 효종예상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몇 년 입어야 되냐라는 거 1년 9개월. 그래서 1년설이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때는 지나서 숙종 때입니다. 숙종이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왕이 직접 잘못해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환국이 발생합니다. 세 차례 환국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자, 경신년에 일어난 환국인데 당시에 영의정 허적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서인들이 남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인 쪽에 이 허적의 아들 허견이 있는데 영모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해요. 결국에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왕국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 기사년에 있었던 왕국인데 장희빈이 등장을 해요. 숙종의 둘째 부인이죠. 자, 여기 희빈장씨의 소생 윤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자책봉 문제가 있습니다. 서인 송시열 등 반대했는데 유배당해서 사사됐고 2년 왕후 민씨는 패출됩니다. 그렇죠? 장희빈이 중전으로 책봉되고요. 남인이 집권해요. 갑술년에 일어난 황국이 한 번 있는데요. 마지막 황국이죠. 그래서 2년 왕후 민씨가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다시 서인이 되는 겁니다. 정종이 왕에 올랐죠. 동생 연인군을 왕세제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청정을 얘기합니다. 소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죠. 노로는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니 누가 왕이 돼요? 영조가 왕이 되죠. 연인군이 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탕평책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책을 시행하고요. 교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탕평비, 이 교서의 내용을 비석에다 새긴 다음에 당시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안에다가 비석을 박아놔요. 자, 노론은 또 분열하는데 사도세자의 죽음 때문에 노론이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요.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정조인데 영조는 강력한 왕권으로 찍어 누른 탕평책을 시행했잖아요. 근데 정조는 그게 아니고 능력 본위의 관리들을 등용해서 내 주변에 머리 좋은 신하들을 놓고 그리고 신진 관료로 이렇게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능력 본위 권력에서 배제했던 소론, 남인 모두 다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서울도 중요시했습니다. 규장과 검서관에도 등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뜹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들이 있었으니 그를 왕으로 앉혀놓고 탕평정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세도 정치가 발생을 하고 정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3대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여 행사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분당 정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있었습니다. 분당이 됐던 것은 이조 전랑직 때문이죠.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는데 정열인 보반 사건인데 강경책을 쏟아부었던 것이 북인. 남인은 이런 데에 비해서 온건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광해군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권해요? 북인이 집권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인조 반정이 생겼죠.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을 하고 북인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인조 때 두 차례의 호란을 겪고 효종 때 서인이 집권했고 송시열 중심으로 북벌 운동을 전개했고 나선 정벌로 가게 되고요. 현종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차례의 예송 논쟁, 기해예송, 갑인예송, 서인 1년설, 남인 1년설이 채택이 됐고요. 수종 때 세 차례 황국이 발생했죠. 경신왕국 때 서인이 집권했고 기사왕국 때 남인이 집권했고 갑술왕국 때 서인이 집권했다가 경종 때 잠깐 이제 소론이 집권했다가 영조 즉위와 더불어 노론이 집권하게 되고 정조가 즉위했을 때 벽파, 시파, 남인까지 싹 다 등용하게 되는 탕평정치를 시행했다가 순조 이후로 세도정치로 갑니다. 자, 근세의 경제입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죠. 경제 정책을 한번 볼게요. 중농정책이죠. 유교적인 경제관, 그래서 성리학이잖아요. 산업공상의 차별이 있습니다. 자, 검약한 생활을 강조했다. 그래서 검조한 생활, 이것이 이제 유교적인 경제관 혹은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토지제도가 나오죠. 고려 말 과전법, 공양왕이 시행하는 과전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고요.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하지만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을 지급했습니다. 공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 땅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월급 주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합니다. 자, 직전법을 이렇게 시행을 했으나 역시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흥종 때 관수관급제로 변경합니다. 관청에서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게 되고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관수관급제 다른 이름은 뭐다?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부족해. 그래서 명종 때 이 직전법마저 폐지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자, 양반들이 바보입니까? 양반들이 수입 확대를 위해서 소작농을 증가시킵니다. 직전법 폐지의 다른 이름은 지주전호제 강화 혹은 병작 반수제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수치체제 한번 볼게요. 자, 수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조세공납역이죠. 조세, 세종 때 전분육동법, 연분구등법에 의해서 토지 비옥도와 풍충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를 부과했습니다. 자, 공납은요, 특산품을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공. 그리고 별도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공납을 납부받는 거 별공. 그리고 지방관이 직접 왕에게 이렇게 올리는 것, 이런 것들 징상이라고 해요. 자, 역이 있는데요. 역은 이제 군역과 요역이 있죠. 자, 경제생활이에요. 양반과 농민생활입니다. 양반 잘 살았겠죠. 그래서 경제 기반은 토지예요. 세종 때 농사를 간행했지요. 우리가 뭘로 만드는 거 뭐예요? 농사직설이죠. 자, 농업 발달이에요. 자, 농업기술 조오보리콩 2년 3작의 융작법이 어떻게 된다? 일반화됩니다. 자, 그리고 모내기법도 보급을 했고요. 부항차려입니다. 그래서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끓여서 먹어라 라는 방법. 그래서 버텨라 라는 거죠. 자, 산업발전이에요. 자, 상업 한번 볼게요. 시전상인이 등장을 하는데 시전상인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관상입니다.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이고 왕신은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고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름하여 금난정권을 또 받게 되는데 이 독점 판매권 유기전은 뭐냐면 명주, 종이, 오물, 모시, 삼배, 무명 이 6가지를 파는 점포를 유기전이라고 불러요. 장시를 봅시다. 시장이에요. 보부상의 활동, 그래서 판매와 유통 확대인데 보부상은 합성어입니다. 보상과 부상의 합성어. 이들도 관상입니다. 시장에 감독관청 경시서도 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화폐가 있었는데 우리는 세종 때 발행한 화폐는 조선통보만 기억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사회편으로 한번 봅시다. 사회편인데요. 자,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는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2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양천제예요. 4신분인 반상제도로 16세기에 쪼개지게 됩니다. 16세기 가면 내가 양반이면 내 아들도 양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반으로 되고 거기에 이제 가족, 가문 이들이 이제 특권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16세기입니다. 그래서 고관을 독점하고 면역의 혜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인 신분이에요. 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역관, 의관, 통역관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중인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평민은 말 그대로 농민이죠. 농민, 수고업자, 상인, 신량, 역천인. 자, 그리고 천민은 노비, 요거 보세요. 백정 들어왔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으로 가고 무당, 방대, 창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16세기예요. 자, 조선전기의 사회제도입니다. 의창, 상평창을 설치해서 황국제를 시행한다라는 거죠. 의창은 황국제고요.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자, 의료시설이죠. 약국이 있어요. 해민국이고 병원이 있죠. 동서대비원이에요. 자, 재생원이죠. 그래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민은 그 재생원, 동서화린선은 지방에 있는 병원이에요. 자, 향촌의 조직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유양소를 통제했던 기구, 이 경제소가 없어지면서 유양소가 이름이 향소나 향청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사료에서 향소, 향청이라고 나오면 뭐 풀어라? 유양소 풀어라 라는 얘기죠. 운영 볼게요. 정부의 지배에 그래서 오가자 통제로 시행을 했는데 성종 때 법제화됐고 향촌 이탈을 막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향약이 있습니다. 유양소에서 주관합니다. 향촌의 자치규약인데 중국의 여씨 양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누가 시작하지요? 중종 때 급진정책을 추진했던 조광조가 처음으로 향약 시행을 주장합니다. 향촌의 풍속교화, 질서유지, 치안 담당 이런 것들을 역할을 했었고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률 이 4가지가 나오는데 향약을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서원을 한번 봐볼게요. 최초의 서원이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자, 이 서원을 이왕의 건의로 사역받게 되는데 소수서원이라고 사역받게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선현을 제사하고요.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학과 보학인데요. 성리학의 성리학 즉 도덕 윤리 강조하는 것이 예절이죠. 그래서 삼간 오륜을 강조했었고 보학은요 족보지요. 그래서 가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예학과 보학의 기능 상하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신분제 사회 질서가 훨씬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화편 빠른 속도로 들어가 볼게요. 세종 때 훈민정음 한글 창제죠. 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고요. 역사서를 공부해야죠. 조선왕조실록인데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를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왕이 이제 승하한 뒤에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실록청 안에서 사관들이 모여서요. 사초, 시정기,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일성록 등을 정리해서 편년체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의궤를 갈게요. 국가의 주요 행사의 기록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것을 의궤라고 합니다. 건국 초에 역사서 태조 때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국사죠. 15세기 기전체 고려사, 그리고 고려사 전료 편년체입니다. 동국통감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편년체로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15세기 때 태종 때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지리지에는 신참 팔도 지리지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 단종 때입니다. 그리고 동국여지 승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종 때 9년에 인문지를 섭니다. 자, 이제 윤리서로 들어갑니다. 삼강행실도 세종 때인데 충신, 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까지 해놓은 삼강행실도가 있고요. 그리고 국조 올해의 입니다. 국가의 큰 행사 5가지 예법을 적어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법전을 한번 볼까요? 조선 초기에 조선 경국전 정도전이 편찬을 했고요. 이게 나오면 뭐다? 조선 전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국대전은 다 알아야지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 반포했으니 자, 조선의 기본 대법전이고요.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학교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최고학부는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국립교육대학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 생원진사가 입학을 했다라는 거죠. 중앙중동기관 4부학당 줄여서 4학이라고도 부릅니다. 향교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4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 훈도가 파견돼서 교육되었다라는 거죠. 서원도 역시 중등학교죠. 그래서 선현의 제사와 후학을 양성하는 이 2가지의 기능이 있었던 것이 서원이고요. 서당은 초등교육입니다. 그래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황과 이희 공부합시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황은 1,000원짜리죠? 이는 5,000원짜리예요. 자, 이황이 먼저 사람이죠. 이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해야 돼? 실천부터 합니까? 이론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줄이론이에요. 이황.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이 이황입니다. 주리 철학의 선구자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했고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주리론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주리 철학이에요. 동방의 주자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자, 이는 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다라는 거죠. 동호문답, 성학지비요, 이가저술한 책입니다. 자, 이황이 먼저 사람이죠. 그래서 자음순이 먼저예요. 기억니은 디글리을 미음비읍 시옷 이응 지으시다 따지지 말고. 자, 이황이 이제 성학 10도예요. 그럼 내용을 외워보자라는 거죠. 군주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죠. 스스로 시옷 10도 시옷. 성학 집유죠. 공부를 가리키는데 제가 어떻게 가리켜요? 여러분 이거 나온다고 집요하게 가리키죠. 집요하게 가리키면 됩니다. 그렇죠? 군주를 집요하게 가리키자라는 거죠. 집요했다라는 성학 집요. 조선 전기의 기술의 발달과 문예를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입니다.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입니다. 세종 때 기구예요. 혼이, 간이, 혼천이,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불구, 그리고 치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역법서로 달력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칠정산이에요. 칠정산 내외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법서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달력 회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종합해 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을 기점으로 천체운동을 하고 달력을 계산을 했으니 그것이 칠정산이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세종 때죠.
기타 기술, 농법서, 세종때 농사직설이죠. 우리 실정에 맞는 최초의 농법서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농사직설이고요. 의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세종때 향약집성방이죠. 약학 백과사전이에요. 그리고 의방유치라고 그랬죠.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둘 다 세종 때. 자, 건축물 한번 볼까요? 15세기 건축물 훈구파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뭐 궁궐이라든가 뭐 성문, 관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자, 16세기 서원 건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원의 건축물은 가랑배치 양식의 주택 양식을 접목한 건데, 자, 옥산서원, 도산서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도화서 화원 안견의 목류도 언도인데 15세기 작품이죠. 그리고 도사관수도인데 15세기 강희안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16세기 살인파가 집권했을 때는 서정적인 그림이 많습니다. 사군자의 그림이 많았습니다. 묵죽도죠. 매화,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고 있고, 초충도예요. 말 그대로 풀과 벌레가 같이 있는 신사임당의 그림이죠. 월매도가 있습니다. 월매도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술품 한번 볼게요. 분청사기, 조화음은 편병이 나와 있는데 시험 잘 나오는 편병입니다. 이게 나오면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작이다라는 거예요. 분청사기. 그리고 16세기 깨끗한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선 후기로 들어가겠습니다.